안녕하십니까. 2022년 10월달입니다.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0월달 우런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화개살입니다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총명하고 또 예술적인 면모와 풍류가적 기질도 가지고 또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 이런 쪽으로 심취하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교육이나 문화 같은 다소 좀 지적이고 정적인 그런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 능력이 오르는 기운이 이 화개살입니다.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나 동료 사이에 갈등과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하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고 또 타향살이를 접고 귀향을 하거나 귀촌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업이 어려움이 처해 가지고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고 또 옛날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옛날에 지병이 발병하는 그런 경우도 역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개띠분들의 10월달 한 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5세 65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고 또 폐쇄적 성향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또 물심양면으로 답답한 시기도 될 수 있어 가지고 답답한 시기도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치유와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공부나 기도, 수양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사건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이에 서로 보살피고 도우는 우정과 우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7세, 77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묘지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과 판단력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쉬운 그런 기운이지만은 이런 기운에서는 공부나 수양, 기도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에서 어려움도 따르고 또 재물운에 부침이 많아 가지고 돈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특히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주변을 잘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9세 89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의 중이 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결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래기만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오히려 생활에 자극제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나마 그런 시기이지만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기는 조금 힘에 붙이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부모의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크고 모든 일에서 좀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금전적 혜택이나 다소간의 형제수도 따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기운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노력하는 그런 여유와 치해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41세 101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
흑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는 상당히 좋은 운이라 가지고 취업을 할 수도 있겠고, 또 승진이나 승급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그 모든 일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,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운이 좋아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같은 좋은 운세가 따르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53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천지동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천지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유일해야 되는 이 자신의 그 태어난 간지인 이 경술하고 운세가 똑같은 그런 운세가 온 경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, 가까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유혹으로 인한 함정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, 볼 수 있습니다. 드러는 그 배신자나 라이벌에 인해 가지고 중상모략이나 속임수, 누명 같은 이런 뜻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생길 수 있겠고, 상당히 강한 그런 경쟁자가 나타나 가지고 또 곤란한 상황을 맞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매사의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은 그 직업상 부침도 많고 또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많이 나타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지적이고 정적인 그런 일에 치중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,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약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 2022년 10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3일날 천살이 육형이고요.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천살의 육형입니다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, 지진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기 쉽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그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되거나 심리적 갈등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그 의지대로 되는 일이 좀 드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다소 좀 외롭고 힘든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좀 먹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5일 날입니다. 연살의 육합이고요.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연살의 육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, 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이 순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하루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연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끼가 있는 분들은 배우나 가수 같은 연예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에서는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대길한 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대인관계 업무가 많은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6일 날입니다. 월살의 충이고요.
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. 고추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또 향수에 젖어가지고 옛날에 잘 가던 그런 것도 좀 찾아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좌천 명태 같은 불명예도 따르기 쉽고, 또 가정에서도 그 부부간의 갈등이나 별거 등도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이니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그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공경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요. 또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원진이고요.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말일인 31일도 역시 망신살의 원진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많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망신살이 원진을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쉽겠고요. 바람이나 유흥으로 폐해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8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20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주선으로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당연히 그 미혼자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짝을 찾거나 결혼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9일 날입니다. 반한살의 육형이고요. 21일도 같은 반한살의 육형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그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겠고요. 들어는 그 자연인을 자처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1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방합이고요. 23일도 같은 육해살의 방합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그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 같은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10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